몇 번을 보시냐면요. 오늘 숙제 중에서 60번 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산소통일 같은 게 필요 충분 조건도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배울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조건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 두 개가 붙은 거야. 조건이 두 개가 붙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명제가 된다고 그랬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 요것만으로. 근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나온다라는 거는요. 요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두 개 표시. 그 다음에 요거는요. 무조건 참일 때만 필요 충분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괜찮니? 이 명제는 원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 여기 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참일 때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은 필요 충분 조건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 이게 왜 필요 충분 조건인지 확인하죠. 더 덥지 않니? 덥죠, 그렇지? 사람이 많아지면 좀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냐면요. 자,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잖아요, 강사. 그렇죠? 그래서 X는 X가 임성우가 들어가면 참이지만 아니면 싹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이야.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요. 내가 얘를 조건 P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Q는 뭐라고 할 거냐면 X는 강사다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조건이네. 강사 들어가면 참인데 아니면 거짓입니까? 그렇지? 임성우이면 강사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명제되잖아요. 그렇지? 참이죠. 임성우라는 사람이 강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인 명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거이면 이게 참이니까 우리는 P를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게 필요고 충분일까요? 왜 충분해? 이게 왜 충분이고 이건 왜 필요 조건일까요? 자,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자, 봐봐요. 이미 임성우인 순간 강사인 건 증명되죠. 그치? 이미 임성우인 순간, 내가 임성우야. 임성우인 순간 이미 강사인 건 증명이 돼요.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죠. 어떤 조건들이, 그치? 근데 강사이면 임성우입니까? 아니죠. 강사에서 잘생겨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강사에서 어떤 조건들이 더 필요하고 그 조건들이 갖춰져야 임성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그 강사들 중에 막 총을 쏘니까 충분 조건, 피를 맞으니까 필요 이렇게 그건 수학이 아니죠. 네,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런 기괴한 학습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게 바로 완벽한 정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고 오늘 모고에서도 제가 많이 다뤄드릴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요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다면 P와 Q는 서로 P, Q일 때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 P와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 충분 조건. 이해되십니까?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좀 이따 뭐냐면, 자, 봐봐요. P와 Q가 서로 같기 때문에 P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는데 이게 같으니까 요것도 사실 틀린 말 아니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도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P는 충분 조건도 맞지만 P가 Q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좀 이따가 모고 킬러들을 좀 풀 텐데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꼭 좀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개념들 가지고 문제 조금 풀어볼 거거든요. 자, 59번 잠깐만 봐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확인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번 숙제일 텐데 아마 못 풀었던 분들도 좀 계실 테니까. 자, 봐봐요. P가 A, B는 0이에요. Q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입니다. 괜찮죠? 근데 얘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건 맞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이라는 거는 얘 진리집합이 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치?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0, X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야.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야. 둘 다 0이야. 그렇게 가능하죠. 그치? 얘는요 A하고 B하고 둘 다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더 많습니까? 얘가 더 많습니까? 얘가 더 많죠. 세 개 다 되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틀린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치? 자, 2번 봅시다. P가 A는 B인데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에요. Q가.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 얘는 그냥 A는 B인데 얘는 A는 B도 가능하고요. A는 마이너스 B도 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 준서하고 같이 안 하니? 아, 오케이. 올라가. 잠깐만. 50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뭐야? 얘가 더 크니까 답이 2번이네요. 자, 3번은 왜 틀린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고요. P야.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얘는 요거랑 똑같잖아요. A는 B일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요 A하고 B하고 같은 과 동시에 0까지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요것 중에서도 하나의 틀 케이스에 불과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틀린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4번 AB는 0이에요. AB는 0이고 A 플러스 BI는 0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복수수 파트 때 했겠지만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얘는요? 아니죠. 4번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5번은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0인데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준수 왔어? 올라가. 얘들아 듣지마.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0인데 A제곱 B제곱은 뭐야? 0이네요. 얘는 0, 0이고요.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0, 0이어야 돼요. 그쵸? 이게 뭐 음수가 되면 허수돼 버리는데 이건 양수인데 이게 뭐 더해가지고 0 되려면 A, B 0, 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다 아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66번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건데 66번 좀. 몇 번까지 풀었어요? 76번 제 PM 넣으세요. 74?
60m.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6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지금 두 개 합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합집합이 공집합이려면 이것도 공집합이어야 되고요. 이것도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면 방법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아래 드모르간 법칙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공집합인 거고요. 얘는 Q에서 P 뺀 게 공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P는 Q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또 P하고 R은 서로 소란 소리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기억 같이 한번 봅시다. Q는 P의 충분 조건이니까 맞죠? 아 이게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 나달은 R의 여집합이면 P를 싹 다 포함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맞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죠? R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디귿 봐봐. 나큐라는 건 Q의 여집합인데 그게 R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조건이 맞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죠? 오케이? Q의 여집합이 R 포함하니까 Q의 여집합이 R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어려울 거예요. 따라보면.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필충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70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풀었어요, 70번. 다 푸신 분들은 84번 풀면 되겠습니다. 자, 70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 안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Q하고 R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3이 x-3이 0, x는 3이구나. 는 3이구나. 그러면 3이 얘의 하나의 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9. 영이네요. 그러면은 A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렇죠? 우리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아닌가? 3이야? 쏘리. 이렇게 돼요? 그냥 3이야? 미안해. 자, 계산해 보면 3 나오지? 쏘리. 자, 그럼 A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4가 되고 얘는 3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하고 진리집합이 똑같으려면 근이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B하고 C하고 둘 다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B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사, C는 3, A는 3.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4번 푼 사람? 아직 안 풀었죠? 네,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 84번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 대입 같은 거 해가지고 차근차근 넣어가지고 풀었다. 손 한번 들어볼래? 넣어보면서 풀었다. A, B에다가 뭐 넣어보고. 없어요? 한 명 있어요? 자, 봐봐요. 자, 풀었다 손.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잘 안 풀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계를 싹 다 어떻게, 이게 지금 보면 5번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다 양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풀어야 되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체계를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외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절대 부등식일까요? 절대 부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그치? 왜? 이거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음수죠. 음수면 붕 뜨기 때문에 x에다 뭘 넣어도 0보다는 큰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 우리 이제 절대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에서, 자, 요거는 좀 지우고요. 제가 여기다가 쫙 쓰면은 무조건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진짜 여러분들 별표 한 3개 치세요. 존나 많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예요. A에서 B를 빼버려. 그게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괜찮나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 좀 적어놨는데 쫙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별표를 한 3개 좀 치세요. 우리 이걸로 모든 것들을 싹 다 증명할 겁니다. 미안해. 아니 얘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 좀 조심해 둡시다. 자, a제곱이 있는데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죠. 무조건 0보다 이상인 거 알고 계시지? 그치? 당연한 겁니다. 자, a제곱이 0에서 그리고 분모가 성립할 땐 뭐야? a가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0일 때 분모가 성립할 때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성립을 할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이다. 당연하죠. 제곱, 실수제곱인데, 그치? a, b 실수일 때만 따져줄 거예요. 그리고 등호 성립할 때는 뭐야? 자, 등호 성립할 때는 a하고 b가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엄청 중요한 거. A하고 B가 둘 다 0 이상일 때요. 알겠니? 둘 다 0 이상일 때. 그럼 이때는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우리가 증명이 되면, 둘 다 0 이상인데 A가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양쪽을 제곱해도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야, 3, 1이야. 양쪽 제곱해봐 안 바뀌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해 안 돼? 이해되는 사람 지금까지 다 이해되시죠? 저희 처음부터 야, A가 B보다 커.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 그냥 이항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뺐을 때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그렇지? 그리고 당연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 등호일 때는 좀 많이 이상하지만 A가 0이야. 이것도 0 되려면 둘 다 0이어야 돼. 그렇지? 자, 그리고 요것도 3일 같은 거 넣으세요. 그대로 성립하잖아요. 그렇지? 자, 또 하나. 이것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양쪽을 루트 씌워도 무조건 성립해요. 그렇지? 여기다가 양쪽 제곱하면 요거 되고, 요거 제곱하면 또 요거 되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되고요. 자, 몇 개만 더 써봅시다. 자, 절대값 A가 있어요. 근데 얘를 제곱 때리면 뭐가 될까요? A 제곱과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둡시다.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하면 이거를 퉁쳐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퉁쳐도 될까요? 자, 다른 거는 증명할 게 별로 없어요.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어차피 제곱 때리면 A제곱하고 똑같은 거 알고 있었어. 이거는 왜 성립합니까? 이게 성립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왜 생각하니? 해보면 돼. 봐봐요. A가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럼 9대죠. 똑같네. 그치?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야. 얘는 절대값 씌워줘서 3대고 얘도 3이니까 그냥 3대고 9대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9대니까 9대지. 똑같네요. 둘 다 음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얘도 3, 얘도 3 곱하면 9, 얘도 9네. 다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개만 더. 자, 절대값 A가 있는데 얘는 그냥 A보다 무조건 커요. 이해되시죠? 이건 그치? 그래서 이것도 우리 당연히 성립하죠. 영이상인 거 당연히 성립하지. 그때 빼버리면은요. 자, 우리 빼서 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뺐을 때 뭐야? 이항해버리니까 당연히 영이상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요게 오늘 외워야 될 게 오늘 다야. 이것만 싹 다 외우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체계만 머릿속에 잡히면 문제 푸는 그 눈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개를 빼서 0보다 큰지 확인하고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야, A, B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요거 두 개가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요걸로 이걸 빼가지고 증명이 너무 까다로워. 그럴 땐 요거 두 개를 0 이상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양쪽 제곱해가지고 빼준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양쪽 제곱해도 똑같죠? 그치? 둘 다 0 이상하는 게 증거가 있으면 제곱해도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빼버린 거야. 알겠니? 자, 요런 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A와 B가 둘 다 절대값 씌워졌을 경우 무조건 요거를 떠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요것만 체계에 잡히면 됩니다. 그럼 이 눈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기억은 84번에 1번은 우리가 못 풀어야지. 그 뭐냐? 그걸 모르잖아. 그거 모르잖아. 30분 캠프는 아직 안 되었잖아요. 지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봐봐요. 자, 2번 봐봐. 2번. 2번까지는 뭐 풀 수 있어. 아까 했던 거 그대로니까. 이건 당연히 0보다 크죠. 이제 판별식 0 때리면 0보다 크니까. 자, 3번부터 봅시다. 이거를 막 체계 없이 A에다가 뭐 넣어볼까? B에다가 뭐 이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넣어볼까?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증명할 때. 이게 이거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치? 우린 아직 이게 뭔지 이게 증명되는지 몰라. 참인지 몰라. 그러면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니?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A-B의 제곱되잖아요. 그치? A-B의 제곱이 되고 이건 뭐야? 0 이상이잖아. 이게 0 이상이구나. 그럼 뺐을 때 0 이상이니까 다시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4번 봐보세요. 자, 4번은 그냥 막 넣어보라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그냥 A, B다 뭐 막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야?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했어? 빼봐야죠. 빼봐야 되잖아. 자, 빼보는 거야. 자, 빼보면 슬슬 이제 졸린 사람들이 나오네.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나,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하나. 그치? 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실수제곱 실수제곱이지. 그치? 맞나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뺐을 때 0 이상이니까 다시 이항해도 얘가 얘보다 크겠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책에 잡히나요? 자, 근데 5번 같은 게 문제죠. 5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넣어보고 어떻게 해보고 난리를 치기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둘 다 0보다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절대값 1, 절대값. 괜찮니? 그럼 이거 두 개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제곱해도 변하지 않아요.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제곱해서 빼버려야 되겠죠. 제곱해서. 그렇죠? 그럼 절대값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은 요게 0보다 크다인지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아니? 오케이. 그럼 이거는 절대값 a 제곱 뭐야? a 제곱이지. a 제곱이지. 얘는 그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a 그다음에 1입니다. 얘는요?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1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1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됩니다. 되시는 거 맞나? a 제곱 없어지지 1도 없어져요. 그럼 2로 묶으면 절대값 a 빼기 a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절대값 a가 무조건 a보다 크죠. 그치? 그럼 무조건 양수란 소리예요. 이건 무조건 양수란 소리예요. 이게 양수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체계성 있게 푸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86번하고 88, 86, 88, 89. 특히나 여러분들 야탑고 그리고 야탑고 태원 이런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증명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성립. 요것들이 무조건 증명으로 나올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 86, 88, 89 세 문제 해보세요. 정말 좀 조심하고 좀 풀어봐. 그거 조심 말고. 연습. (89는) 어렵습니다. 89 좀 어려워요.
오, 좋아. 87번 느낌이에요. 아니요. 87%는 아니에요. 87% 숙제입니다. 저런 것도 이제 책이 없으면 완전 죽어나가는 거죠. 절대값이 몇 개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86번 잠깐 봅시다, 같이. 자, 얘들아, 86번 보시면은 그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도 양수죠. 우리가. 보통은 요거만 따져주면 되는데 얘는 이게 대소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게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다라고 문장에 써놓은 거예요. 괜찮지? 네, 문장에 써놓은 거고. 그럼 양쪽을 제곱해야 되겠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A-B. 얘는 빼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뺀 거예요. 뺀 거야. 뺐으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4. 뭐 잘못됐는데? 뭐 잘못됐냐? 맞잖아. 맞잖아. 2루트 AB에 빼기 2B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될 텐데 얘는 그럼 2로 묶어주죠. 루트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B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B 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그치? 그러면 AB하고 B제곱 중에 뭐가 더 커요? AB하고 B제곱 중에 뭐가 더 커? B는 똑같으니까 더 큰 거 곱한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0보다 크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책에 있게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88 봐봐. 88. 내가 그렇게 졸립니? 내가 그렇게 졸려요? 죄송합니다. 좀 깨랑깨랑 좀 소리가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냥 졸려 죽을라 그러는 것 같아.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좀 열심히 들어봐봐. 알겠지?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자, 단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3 B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얘는 A 플러스 2분의 1 B제곱에 4분의 3 B제곱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네? 보시고 요건 지워도 되죠 이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니은 봐보세요. 니은 어떻게 풀어요? 빼서 계산하라고 했지. 빼서 계산. 그쵸? 자, 니은은 A제곱에 B제곱에 빼보는 거예요. 빼기 1, 빼기 2 플러스 이렇게. 그럼 이거는 A-1의 제곱, B-1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다. 괜찮아요? 실수제곱. 자, 디귿은요? 양쪽 제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요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똑같고요. 얘는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B제곱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4AB가 되는데 이 4AB는 0보다 크다 작다 이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자, AB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뺐을 때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틀린 거죠. 괜찮니? 오케이? 리을. 자, 절대값 A 플러스 B 곱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것도 곱해봅시다. 제곱해서 야 근데 이거는 잠깐만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가 더 클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양쪽 제곱해주면 되겠지.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제곱하죠. 이렇게. 절대값 A 플러스 B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 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요. 얘는 A 제곱 B 제곱 날라가고 얘에 의해서 빼기 2AB 되겠네. 빼기 2AB.
그러면 이게 얘는 절대값 A, B로 합쳐지고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0 이상이잖아요. 괜찮아요? 0 이상이죠. 그렇지. 근데 얘는 요거만 된다고 돼 있네. 같을 때도 되는 거지. 그렇지. 리을은 뭐예요? 아닌 거죠. 맞나요?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리을 틀렸죠? 맞지? 리을 틀렸지. 답 3번이죠.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음 잠깐 봅시다. 미음. 자, 미음을 보시면 13a제곱 13b제곱 그리고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또 빼주면 되겠지. 4a제곱 12ab 그 다음에 플러스 9b제곱 죽을라 그러네. 9a제곱에 빼기 12ab 그 다음에 플러스 4b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3a 플러스 2b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0 이상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한다. 괜찮죠? 오케이? 맞니? 뺐을 때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0 이상. 왜 이상해? 그래. 야, 얘들아 좀 넘어가자. 괜찮지? 이 정도 괜찮죠? 오케이. 88번은 그래서 네, 3개 다 되는 겁니다. 자, 89번 맞은 사람. 89번은 대박생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 특히나 야탁 부분들은 무조건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지금까지 증명 문제가 1번 문제로 무조건 나왔기 때문에 자, 89번은 외워두세요. 알겠죠? 이걸 백지에 있을 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봐봐요.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절대값 A-스 절대값 B예요. 근데 이게 얘도 얘가 더 이쪽이 더 크다라고 그냥 써놓자. 이렇게 써놔야지. 이게 맞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괜찮니? 근데 얘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제곱 때려주죠, 그렇죠? 근데 얘는 제곱을 못 때려줘요. 왜 못 때려줄까요? 지금 바로는 못 때려주지. 왜? 우리는 이게 양쪽이 변화가 없으려면 얘에다가 제곱 때려주면 되는데 이게 0보다 이상이고 이게 0보다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있어요. 얘가 없잖아요. B가 더 커버리면 음수인데, 그치? 그럼 안 되겠지,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나눠주는 거예요. 뭐가? 자, A가 B보다 음수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음수일 때 여기 따져주는 거야. 알겠니?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그럼 이게 음수인데 얘는 무조건 절대값 씌워져서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A가 B보다 이게 음수일 때는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괜찮니? 그치?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것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둘 다 0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에 제곱 때려도 된다 이 소리예요. 괜찮니? 양쪽 제곱 때려.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2 절대값 ab가 되겠네. 이해되지? 오케이, 그쵸? 그럼 얘는 이게 엄청난 막노동이에요. 지금 없어지면서 자, 2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무조건 0 이상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절대값 AB 그냥 플러스 AB 맞는 것 같은데? 맞죠? 플러스 2AB인데 2 묶어주니까 절대값 AB에다가 요거는 빼기 AB 된다. 맞지? 왜 0 이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라고요. 바로 제곱하면 왜 안 된다고요? 이게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준 거야. 음수일 때도 있고 양수일 때도 있는 거니까. 이게. 음수할 때 제곱하면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음수때 제곱하면은 바뀌어버려요. 봐봐요. A가 이게 양쪽에 제곱했을 때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2야. 마이너스 3이고 2야. 이게 더 크죠, 그렇지? 양쪽 제곱대로 보면 이게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려요, 아예 대소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0 이상이라는 게 조건에 있어야 된다. 괜찮니?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요거 두 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잖아. 두 개가 똑같다는 건 여기다 이거 뺐을 때 똑같이 여기 0이 돼야죠. 그렇지? 뺐을 때 0이 돼야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 0이 돼야 된다는 소리. 뺐을 때 0이 되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B 절대값 씌운 거와 빼기 AB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면 같아야 되겠지.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A,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A와 B의 부호가 양수여야 되잖아, 둘 다. A, B가 0이 생긴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책에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것들만 다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커피 졸리니? 많이 졸려?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잘 죽으려고 그래서. 재미없니? 재미없어요? 이해는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거고요. 이제 절대분식에서 얘들아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봐봐요. 우리 아까 했던 이거는 아까 증명을 했죠, 그렇지? 증명했어요. 이것도 증명을 했고, 자 이거는 뭐야? 당연히 0 이상이니까 증명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을 하거든요. 왜 성립을 할까요? 왜 성립할까? 알고 계시죠?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버리면 양쪽에 2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방식할 때 배웠던 거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B의 제곱, B-C의 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때리면 된다 이런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B, C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를 조금 배울 거거든요. 자, 요거 조금 배울 건데, 자, 봐요. 너 오늘 뭐 수행 있니?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 절반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면 뭐야? 요거죠.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거든요. 이게 왜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일까요? 잘 생각해봐. 그치, 이거는 숫자에 대한 평균이야. 요거는요? 그치, 넓이에 대한 평균이지. 기하니까 도형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요, 뭐 누가 70점을 받았어. 그치? 누가 또 몇 점을 10점을 받았다 그러자고요. 알겠니? 그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 때리는 게 숫자에 대한 평균이야. 괜찮니? 요거는요? 기하평균은요?
넓이에 대한 평균이니까 여기 A고 여기 B잖아. 그치? 그리고 곱하면 뭐예요? AB죠, 넓이가. 이거의 평균은 정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가 되버리지. 괜찮니? 이게 바로 기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증명해 볼 건데, 증명하려면 A하고 B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0일 때는 안 따져주죠. 왜 안 따져줍니까? 0일 때는? 왜 안 따져줘? 0일 때는 왜 안 되고? 야, 맞추면 초코에 속해요. 진짜. 어? 길이가요? 아, 깝입니다. 좀 근접했는데 아니에요. 아, 깝입니다. 왜 여기? 야, 정말 자지만 말고 좀 얘기 좀 해봐봐. 요즘 요즘 제가 오늘 좀 기괴한 꿈을 꿨어요. 진짜 기괴한 꿈. 맞는 꿈을 꿨어요. 맞는 꿈. 엄청 덩치 큰 사람한테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혼자 막 술을 먹다가 맞았어요. 미친 듯이 맞았어요. 그걸 깼어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꾸나요? 정신이 혼해지면 그런 꿈 많이 꿔요. 정말 너 무슨 꿈 어디야? 너 방금 무슨 꿈 꿨어? 아 꿨잖아. 얘기 좀 해봐. 지금 꿈이 아니라 꿈 꿨잖아. 그냥 물만 감은 거예요. 뭘눈좀 감지 말고 봐 좀. 맨날 너 내 영상 맨날 너 앞에 있는 거 알아? 맨날 앞에? 아 그래요? 그럼 너 맨날 자고 있어 앞에서. 네. 영상 봐봐. 너 뒤통수 맨날 이러고 있어. 칠판을 안 봐. 네. 시간 따위만 흐르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 안 싸우죠? 여러분들? 이게 0인 0, 이게 0을 안 쓰는 이유는요. 0 쓰면은 사실 성립하거든요. 그치? 근데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요. 이게 0 됐을 때는 9는 0일 텐데 뭐하러 씁니까? 그렇죠? 그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절평균 기하평균 쓸 때는 이런 것들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땐 이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절평균 기하평균을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진짜 여러분들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런 거 부호하면 안 돼가지고 1점 바로 감점된다고요. 알겠습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거 증명해 봅시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수식 같은 거는. 그치? 뺏어줘. 그치? 뺏어지. 빼보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가 둘 다 양수면 A와 루트 A의 제곱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둘 다 양수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B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루트 AB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A, B가 둘 다 양수면 실수란 얘기고 어찌됐든 간에 양수든 음수든 제곱되니까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이거는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니?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두 개가 그러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요거에다 요거를 뺐을 때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0이 되려면 결국 뺐을 때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똑같을 때가 곧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꼭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부호하고 요거 등호 성립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요렇게는 많이 안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우리? 요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외워두시고 등호 성립할 때는 A, B가 둘 다 같을 때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뭐예요? 2루트 AB인 거고요. 2루트 AB의 최대값은 뭐야? A 플러스 B라는 거예요. 알겠니?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이거의 최소는 얘, 얘의 최대는 얘. 그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산수평균, 기하평균인데 우리 이렇게 쓴다. 그리고 증명해보니 A는 B다. 이때가 등호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 꼭 조심하세요. 꼭 등호 안 포함합니다. 알겠죠? 이거로 다 틀려오지 마. 서술형 막 1점 까였어요.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90번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네. 3평, 2평, 90번.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90번 하고 91번은 증명 집에서 꼭 해보시고요. 자, 90번, 92번, 93번 세 개 한번 풀어봅시다. 아, 네네. 갔다 오세요. 90, 92, 93. 다 했어? 세 개? 세 개. 90하고 92하고 93 세 개 풀면 됩니다. 처음에 40편 기억하기 되게 어려워요. 처음 할 때. 잘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90번 잠깐 봐봐요. 90번. 자, 지금 두양수 x 플러스 y라고 나왔고 실수 a래요. 그렇지. x 플러스 y는 4잖아요. x 플러스 y는 4야. 그리고 xy의 최대값이 뭔지 몰라. 근데 a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y 두 근의 합이 있고 이거의 최소값은 뭐예요? 요건데 얘의 최대가 곧 얘잖아요. 그렇지? 그 x 플러스 y는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나누고 xy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의 최대일 때는 xy가 최대일 때 얘랑 똑같을 때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xy는 뭐야? 4가 되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자, 90번 봐봅시다. 90번에 4번 xy는 3이야. 그때 3x 플러스 4y의 최대 최소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이거의 최소는 얘잖아요. 두 개 곱하면 12xy가 되는 거지. 얘의 최소는 얘다. xy가 3이니까 12가 답이 되겠네. 괜찮아요? 12 그리고 위에는 4. 두 개 더하면 16 되겠다는 거죠. 92번은 약간 까다롭죠? 92번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92번 보시면 어떻게 되죠? 92번. 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되고요. 그리고 점 4,9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4,9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a, b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의 최소값은 두 개를 곱한 거가 되겠네. 그쵸? 근데 a, b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의 최대일 때가 얘잖아요. 그치? 그럼 a, b가 최소일 때 이게 최대가 되겠네. 괜찮니? 그러니까 a, b는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되면 된다. 이거 1이죠? 2분의 1, 양쪽 제곱하면 4분의 1, a, b는 144가 되겠네. 괜찮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93번 답 맞은 사람? 오, 좋아요. 93번.
93번. 93번은요. 이렇게 봅시다. 93번 보시면 B분의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C. A분의 C.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럼 얘는 A분의 요거의 최소값은 결국에 요거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의 최소값일 때는 언제야?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와 쓰여준 다음에 2 곱해주면 되죠. 그치? 2 그 답은 6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 3평, 2평에 대한 코 시험이 전에 우리 3평, 2평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 건데, 자, 125번 잠깐 해보실까요? 해보세요. 잠깐만, 미안. 125번 말고 이거 전에 하나만 더 보자. 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 자, 101번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서진이 이 정도로 졸린 적이 없는데. 원래 장난 아니에요, 서진. 이 정도 졸리가 없는데. 진짜. 왜 이렇게 좋아? 야, 돌지 마. 그러네. 조금 까다롭습니다. 101번도. 그래. 대상이야. 가면서 은문이도 깨워주고 가야겠지? 야, 펜좀 들어봐. 펜좀 들어봐, 그냥. 그래? 자, 이것도 같이 보시죠. 조금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최대를 이제 뒤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두 개를 곱해주죠. 그렇지? 근데 이거 곱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곱해서 어떤 깔끔한 숫자가 나오려면 어떤 거에다가 어떤 거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괜찮니? 근데 이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여기다가 1 더해주면 얘랑 똑같아지죠.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 곱하게 된 게 뭐예요? 곱한 다음에 9 때려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6이 되죠? 6. m은 6이 된다. 그럼 m 6 맞니? 뭐요? 1을 빼야 돼? 그 1을 추가했으니까 빼야 되는. 그럼 여기다 1 추가했잖아. 뒤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1 빼주시면 얘들아, 너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너희들 자꾸 조니까 나도 지금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만 좀 잡아봐, 야. 그만 줘라, 알겠죠? 이 시기. 이거의 최소잖아. 그치? 이거의 최소 뭐야? 이게 9잖아요. 6이니까 빼기라면 5죠? 그치? 여러분 자꾸 제 실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심의 눈빛을 계속 보내시는데 자꾸 조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 자꾸 M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최소일 때는 언제예요? 이거 최소일 때는 언제야? 두 개가 같을 때죠. 내가 말했죠? 자, 이거가 요게 되려면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지. 이거가 이게 되려면 이거 두 개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9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 양쪽을 제곱해주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3이죠? 괜찮니?
그게 구를. 아 9죠? 야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9죠? 야 의심하지 마.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는 3이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는 마삼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그럼 얘는 빼기 3 해주면 어떻게 돼요? 2 되죠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이거의 근은 뭐예요? 2하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괜찮니? 얘는 허근가지잖아요. x가 무조건 실근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답은 뭐야?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럼 뭐 m이 5죠? m이 5. 5에다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면 5 더해줘서 10 됩니다. 괜찮습니까? 되게 어려운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실래요? 자 이제 125번 잠깐 해봅시다. 요거를 좀 풀어볼 줄 알아야죠. 125번만 푸시면 125번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산수편 아니 뭐냐 그 뭐냐 뭐라 그러지? 필요 충분 조건 심화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오늘 알겠죠? 그냥 로그 형님이 걱정 많이 해. 그래요. 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네,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어? 왜 걱정하지? 상혁 걱정 엄청 해 오늘도. 왜 짝사랑이 상혁 형쌤 짝사랑해? 현승이 다 풀었지. 뭐 여기서 다 풀어온 거 아니에요? 122까지 푸는 거 아니야? 122까지. 안 하면 못 풀 텐데. 더 뒤에 풀어? 산전편은 기억하면 못 풀지 않았어? 풀었어? 우리만 장난 아니에요. 오늘. 그래? 지금 기술이 생겼구나. 저는 기술이 생겼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코시도 하자. 코시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현수가 혹시 짠 잠깐만 보여줘. 바로 짠. 거기 다 맞았어요? 와. 좋습니다. 잘하시네. 쉬네. 지금 너 어디 풀고 있는 거야? 저 아까 전에 약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를? 아니.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고 요거 쳐주면 되지. 그러니까 따라하시면 되지. 자, 푼 사람? 풀었어요? 이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1사분면이잖아요. 왜? A하고 B가 둘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A,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OP예요. O하고 P가 되는 이렇게. 근데 이 OP에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난대. 그러니까 이게 수직인 점이 이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직선은요 마이너스 A분의 자 이게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죠. 기울기. 그 다음에 A, B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직방은 그려졌고 여기를 Q라 그럴까? 여기가 Q구나. Q고. 그 다음에 R은 여기쯤 있을 겁니다. 왜?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요 삼각형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요 삼각형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다가 0 넣어주면은 여기 높이 나오겠네요. 0 넣어주면 0 넣어주니까 플러스 b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이게 높이에요. 여기는 길이가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길이는 a분의 1이다. 그리고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때리면 되겠네. 넓이네요. 그렇지. a분의 1 때려주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그리고 2분의 1 되겠다. 그럼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이 답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부터 122번 있잖아요. 저한테 122, 123 칠 거거든요. 122, 123 그리고 117도 풀 거거든요. 자, 지금 122, 123 받은 사람들은 117 꼭 풀어보시고요.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그리고 122, 123은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보세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니까. 풀었어? 어씨, 얘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제 못 앞서갈 거야. 함수가 개빡세거든요, 진짜. 명제 좀 잘할 수 있죠. 명제 잘할 수 있는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함수 가면서부터 이제 고장 날 겁니다. 내가 고장 날 거예요. 명제는 쉬워요. 네, 명제는 쉬워. 122, 123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를 풀긴 했는데 저기 이해가 안 요거요? 가. 어디 부분이 이해할까요? 요거? 네. 그게 왜 B분의 A 플러스 B분의 B A분의 1 여기다 곱해주면 A 없어지고 B만 남아요. B분의 A 되고 A분의 1 나누면 A분의 B 되고 그렇죠. 얘들아 122부터 저 같이 풀 건데 자, 여러분 헷갈리거나 이게 서술형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될 건지 확인 좀 해드릴게요. 봐보세요. 자, 일단 122부터 풀 건데요.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얘가 x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진리집합은 x다라는 의미예요. 괜찮나요? 이거의 진리집합이 x 값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도 k가 아니고 얘가 x 값인 거야. x 값 진리집합인 거야.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내가 PQ가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PQ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해석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분류라고 했죠. 잘했어요. 분류.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봐라. 이게 모든 문제의 공통적인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해석을 먼저 해줄 건데 일단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일단은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x-제곱 1제곱이 0 이하일 수 있는 거는 x가 1인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 P가 Q이기 위한 맞지? 얘의 진리집합이 여기 안에서 들어간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1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Q는 뭐가 돼야 돼요? 1이거나 공집합. 그치 공집합이거나 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 필요 조건이라며. 이거 필요 조건 맞아요 근데?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아니야?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넣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왜 넣어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안 헷갈리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되는 거잖아. 잘 봐봐요.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도 맞고요. 얘가 얘의 필요 조건도 맞다. 괜찮니?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이 틀려와요 이런 걸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1일 경우엔 뭐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0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또는 뭐 판별식 때려서 뭐 근이 1이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내가 fx라고 두면 f1이 될 거고요. 얘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2예요. k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와요. 괜찮니? 자 두 번째, 이제 공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 어떻게 해주면 돼요? 0보다 작다 때려주면 돼요. 이거의 제곱이 마이너스 8 맞나요? 그치? 아니 16. 16? 16. 16이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 이렇게 되겠지. 갖다 뭐? 갖다 빼는. 갖다 빼야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 너희들 자꾸 좋으니까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그냥 다 풀어서 계산하는 건 마고예요. 그렇지? 합차잖아요. 그럼 3k 플러스 7에 하나는 플러스 4고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4고 이게 0보다 작다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요거 k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 k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 마이 마스 마이너스 같다면 마이너스 6 된다는 소리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거 123번도 바로 시간상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이후에 호시하고 그 다음에 17번 좀 어렵죠? 모의고사 킬러 좀 해드릴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자, 실수 PQ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해석하고 분류해라. 그렇지? 이것도 지금 분류 때려줬죠. 분류. 얘도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0 이상이야. 얘도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P는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P는 낮추기 위한 잘못 썼잖아요. P가잖아. P가.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봐봐.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한 P다라는 거는 지금 P의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럼 이게 모든 실수다라는 거는 얘의 진리집합이 뭐라는 거야? 모든 실수니까 전체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얘는 전체인 거야, 모든 실수니까.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얘가 전체인데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간다면 얘 낮추는 뭐란 소리예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충분 조건이면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보다 큰 건 세상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머리 사고가. 그게 아니라고. 그치? 얘가 얘의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얘가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P도 실수 전체, Q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나추라는 건 뭐야? 이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등호는 빠지고 부등호 바뀌고. 자, 그럼 이게 0보다 이게 판별식 이게 모든 실수가 되려면 자 P부터 씁시다. P부터 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그림이 0보다 이상이어야 되니까 요런 식이거나 요런 식이거나 그렇죠? 그럼 얘는 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0보다 이하여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추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낮추일 때는 낮추는 0보다 붕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보니까 P가 나q 안에 충분 조건이다라는 건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치도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B가 3보다 작고 마 3보다 크다고요. 얘는 A가 1보다 2하고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 되겠죠. 3개, 5개니까 15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좀 익혀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117번이거든요. 117번.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 꽤 어려울 겁니다.